영어 유치원은 쌉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 네, 그렇지만 영어 유치원은 쌉니다. 뭐 재벌이세요?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초등 영어 학원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초6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치맘입니다. 제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1년 반 동안 대치동에서 다녔고, 하지만 그 기간이 코로나 때여서 완전히 그 기간을 채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후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현실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가 4세에서 7세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치동의 4세에서 7세 영어 교육 환경을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영어 유치원은 쌉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영어 유치원이 싸다니요.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말하는 학원비는 교재비, 점심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영어 유치원은 쌉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어 유치원은 9시부터 2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수업을 합니다. 그 중에 1시간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일 하루 4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법정 휴게 시간으로 월 20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매일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렇게 평일인데 빨간 날이 아닌데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 그리고 한 달 20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총합 한 달 몇 시간? 80시간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영어 유치원비를 낸다고 치면 1시간당 25,000원 꼴로 나옵니다. 솔직히 저도 저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던 그 시점에 이제 이렇게 비싼 영어 유치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이고 초등학교로 넘어간 이후에 학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좀 전에는 영어 유치원이 싸다고 그랬다가 또 왜 비싸게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시 계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등 영어 학원은 주 2회 2시간씩 한 달에 8회를 하고 50만 원 넘게 학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 가면은 2시간 하죠. 그리고 한 달에 8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영어 학원은 한 달에 횟수제로 하고서는 만약에 더 30일 이렇게 더 많다 하면은 이제 쉬고 이런 식으로 횟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2시간 그리고 8회, 그러면 총합 한 달에 몇 시간? 16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50만 원당 16시간이면은 1시간당 얼마? 31,2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영어 유치원은 25,000원이고 영어 학원, 초등 영어 학원비는 31,250원으로 영어 유치원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시간당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게 한 달로 묶이는, 그래서 차이가 큰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 더 싸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초등학생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에 아이가 입학하면 생각보다 아이가 학원 다니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보통 초1에 학교를 들어갔다가 칩니다. 그러면은 1시 뭐 이때쯤 끝나요. 일찍 끝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초1 갔으니까 아이들 친구들과 엄마들과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놉니다.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학원 갈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요. 학원 가고 그래서 집에 와요. 그러면은 또 몇 시예요? 저녁 먹을 타임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죠. 그러면은 학원 다니면 숙제가 없나요? 또 학원에서는 신기하게 학원하고 영어 유치원 굉장히 즐겁게 보내죠. 근데 선생님들이 하기 힘들고 이런 거는 엄마들한테 그 숙제로 내줘서 엄마들이 공부를 시키게 하는 특이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원하고 뭐 학원에서는 즐겁게 아이들과 뭐 이렇게 지내다가 진짜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집으로 보내가지고 숙제를 엄마와 함께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해요.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성장을 위해서 9시, 10시에 자야 된다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11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11시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좀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그 학원을 깔 때 일주일에 보통 영어와 수학을 주 2회씩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화수목 해가지고서는 주 5일 중에 4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술 그리고 예체능 이렇게 넣으면은 이미 일주일에 주말에 가도 학원 스케줄이 매일 한 개 이상씩은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해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도 이제 시간당 치면은 더 싸죠. 그런 현실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어 유치원 그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편이고, 근데 대치동에서는 수학이 변별력을 기르는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영어를 일찍 어릴 때 마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에 올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가는 확률이 대치동에서는 높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마인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여러분 영어 유치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0명 중 8명 정도는 된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안 가는 한두 명의 10명 중 한두 명의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이미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학교 반별로 한 7명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박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근데 비록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한테 영어로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해를 못했다.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근데 이해를 못했다.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어떤 이제 친구가 해외에서 초등학생 2학년 때 전학을 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제 한국어를 잘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반 친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 이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영어가 애들이 쉽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레데펠이라고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아파트 앞에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 떡볶이 집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이들 되게 꼬맹이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합니다. right, righ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가 외국에서 꽤 살다가 온 친구구나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입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right, right 이렇게 말해요. 거의 안 움직이고. 이게 뭐냐 하면은 what are you going to eat 이죠.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의 배경이 있고 이제 아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서 공부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내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영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뭐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어린 때에 미국에서 낳았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에서 박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 영어 유치원에서 초등 영어 학원으로 옮길 때 영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어때요? 단일 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그 학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7세 고시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떤 엄마든지 좋다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학원이 그 영어로 빅3, 빅5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영어 학원에 자기 아이를 넣고 싶어요, 사실. 근데 정말 정말 특이하게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대부분 영어 유치원을 3년 다니면 3년 다닌 거에 맞춰서 그런 좋은 학원에 좋은 레벨에 그런 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내 아이가 조금 투자해도 천재같이 이렇게 높은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런 부모가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때쯤 되면은 아이의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낮게 나오면 정말 괜히 애꿎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네. 처음에는 진짜 뭐 이렇게까지 뭐 좋은 학원을 넣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전혀 없어도 이왕이면은 좋은 학원에 좋은 높은 레벨에 보내고 싶은 마음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면은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겁니다. 네. 다음 편에는 이렇게 비싼 영어 유치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저의 경험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